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 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와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급 변화들 그리고 재무의 변화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가가 조정을 최근에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 나와주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중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셔야겠죠. 자, 우선은 첫 번째 공시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 공시 이 정기 주총 결과 이 31일에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주총 결과가 제 62기의 재무제표 이거를 승인하느냐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일단 이 62기라는 거는 2024년도 작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을 원언대로 승인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사 선임, 그리고 감사위원회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이런 식으로 결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재무제표가 일단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주총을 통해서 작년 실적을 확인한 거죠. 이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적인 거랑 연결 실적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별로 봤을 때 별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기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이 뭐 174원까지, 단기 순이익이 394억 정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주당 순이익이 174원 이렇게 나온 거죠. 연결 실적이랑 별도 실적. 자, 이렇게 연결 별도가 있는데 이 연결 실적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회사들이 있으니까. 자, 영업이익이 1조 정도네요. 1조. 3,947억 원. 3,947억 원이랑 영업이익이 1조 정도네요. 당기 순이익이 3,947억 원이 나오면서 EPS가 주당 순이익이 174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지난 재작년인 2023년에는 87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가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가 지금은 2024년도 확정된 거는 174원이고 올해는 622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 순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막 출렁출렁거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도 재개가 됐단 말이죠. 공매도가 가장 좋아하는 타겟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 이익 두 자릿수 증가 1분기 실적 시즌을 겨냥한다. 2025년도 1분기 전망치거든요.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코스피는 5.8% 정도, 영업이익은 12%가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실적이 다 안 나오면은 코스피의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의 시장 움직임이 좀 안 좋겠죠. 우리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는 거,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지만 관세에 대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와주면 시장이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하다라는 거. 사실상 이런 영업이익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작년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는 게, 우리 국내 증시가 최근에 안 좋았지만 그래도 안 좋지 않았네 라고 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실적이 결국 전부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의 장기적인 실적들이 잘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단기 순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된다라고 하죠. 그게 올해죠.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실적 대비해서 진행되고 있는 확정 실적 전망치, 그리고 이 내년의 전망치,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지를 PER을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24,000원이니까 174원 계산하면은 137배. 퍼가 137배는 높은 수준이긴 하죠. 하지만 1주당 자산이 11,000원인데 불과 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면은 뭐 1.5배 정도 그 정도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면 뭐 무난한 수준이긴 합니다. 퍼가 높다고 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익률의 증가가 조금 좀 더 높아지면 좋겠는데, 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높든가 아니면은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해 주든가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고밸류에이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 기업은 뭐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형성이 되면은 적당한 수준이긴 해요. 그러니까 11,700원. 작년 확정된 거죠. 2배 하면은 23,400원. 지금 실적이랑 유사한 수준이죠. 그죠?
그리고 내년에 13,000원 정도 수준에서 2배 정도 수준이면 26,000원이니까 고평가도 저평가도 아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싶습니다. 자, 내년에 주당 순이익인 911원을 하면은 26배 수준인 거죠. 봐요. 이렇게 미래의 가치를 당겨와서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더 성장한다는 전망치가 나와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겠죠. 그게 지금 나왔다라는 거죠.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SMR 주기기 수주를 임박했느냐? 미국 S에너지하고 SMR 건설 허가 신청이 들어갔다. 인허가 건설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SMR 기자재 수주가 임박해졌다. 자, 관련 내용들을 보면 엑스에너지의 SMR 주기기 공급 파트너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에너지가 SMR 초도 호기 발주처인 다우가 지난 31일 건설 허가 신청서를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제출했다라는 것은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 수주가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관련 기사가 또 나와준 게 여기 공시가 풍문 공시가 나왔었는데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3월 25일에 나왔던 소식 여기에 나오는 거는 뉴스케일 파워에 지분 투자한 전략적 투자자다. 뉴스케일 파워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SMR 기자재를 납품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 엑스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건지 다른 회사긴 하거든요. 뉴스케일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엑스에너지가 건설 허가 신청을 했고 뉴스케일도 관련된 소식들이 좀 더 남아 있는 게 아닐까. 좀 다른 상황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긴 합니다. 일단은 6개월 이내에 제공시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관련 기사들이 또 나와주겠죠. 일단 이 엑스에너지의 SMR 초도 호기가 후속 호기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규모 제작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 SMR에 들어가는 주기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이니까 우리가 수주 공시가 확정이 되면서 금액이 나와주면은 이 올해 또는 내년에 실적 전망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창원에다 공급을 하는 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기술로 만든 초대형 가스터빈을 앞세워 3,200억 원의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에 체결한 데 축하 의견을 표명했다. 380메가와트급 한국형 표준가스 복합 모델을 개발해서 이 스팀 터빈하고 가스 터빈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게 380메가와트 규모.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에 3,200억 원어치의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창원 본사 두산 에너빌리티의 창원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창원시장이 축하한다. 이렇게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앞전에 가스터빈을 또 수주를 한 것들은 가스복합 EPC 사우디 전력공사하고 1800메가와트급으로 8,900억 원 규모를 굵직한 수주를 받은 것도 있었죠. 거기다가 사우디의 가스복합발전소 건설 2조 2천억 원의 공사까지 따내면서 이렇게 누마 1, 나이리아 1 가스복합 발전소 그리고 여기에 PP12 가스복합 발전소까지 해서 총 3조 가량 규모가 됩니다. 나이리아 여기서 이거는 이번에 나이리아 가스복합 발전소 2조 원치 규모, 2조 2천억 원치 규모, 루마 1 가스복합 발전소 그리고 PP12 가스복합 발전소까지 자, 이렇게 총 규모가 8,900억에 2조 2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조 가량 규모의 수주를 따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창원 여수 우리 국내에도 여수 천연가스 발전소 3,200억 원어치. 자, 그럼 이 가스터빈의 수주가 가시화되면서 이 발전소 수주만 하더라도 한 3조 4천억 원 가량이 되겠죠. 3조 4천억 원 가량. 자,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와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향후 5년간 매출 15% 성장할 것이다. 매년 10조 원 이상의 수주와 향후 5년간 매년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겠다. 자, 2022년 채권도 관리를 졸업한 이후에 2023년도 이익이 나는 산업의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들, 그리고 대형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가스터빈, 핵심 사업에 모든 회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체코 원전은 지금 소식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말에 체코 원전 계약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4월 중순 이렇게 되면 또 5월 초까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월 중순부터 최대 5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자, 일단 수익성은 현지 업체 참여율 60%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원전 다른 이제 부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불안 요인이 될 수는 있죠. 수주를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근데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할 거기 때문에 핵심이 주기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지화율 60%, 그거랑 별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회사 스코다 파워를 방문해서 증기 터빈 생산 설비를 살펴보고 증기 터빈은 기술 이전도 해 주고 현지화를 해 주는데 주기기 그런 것들은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납품하는 걸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나와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율 60%, 이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10조 이상의 수주를 계속 기록을 할 거고 매년 15% 이상의 매출 성장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이 AI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하고 두산 밥켓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업체를 인수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인 걸로 알아요.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할지는 얘기가 확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인공지능 이거를 계열사인 두산 밥켓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밥켓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랑 합병을 하려 했었는데 합병 비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철회되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을 좀 말씀을 더 드려보면 두산마켓의 지분을 로보틱스에 넘겨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해서 원전 사업 핵심 경쟁력 강화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는데 이 개편 작업이 불가피했고 밥켓 지분을 활용한 조단위 대규모 재원 마련 계획이 무산되면서 투자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두산 스코다 파워를 체코 시장에 상장하기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상 밥켓을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배당 이익을 밥켓을 올리든가 아니면은 지분을 매각을 좀 진행을 할 것인가. 일단 그런 것들은 차후에 확정이 나올 소식일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원익 IPS가 손꼽고 이 반도체 이 적층 제조하는 기술 여기에도 진출한다. 우리 3D 프린팅에도 한창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가스터빈을 제조하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고도화시켜서 부품들을 제공을 하겠다. 이 3D 프린팅을 해서 여기 방산하고 가스터빈, 반도체 분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당시에는 3D 프린팅을 왜 투자를 할까?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이 가스터빈을 부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현명한 투자였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죠. 방산을 넘어서 반도체 분야까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또 긍정적인 소식. 수급이 또 좋은 이유가 지난 직전 보고서 보면 2024년도 3월 13일에 보고서가 있었는데 당시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 비율이 6.8%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월 3일에 1% 정도 지분이 더 증가됐어요. 6월 3일이라고 하면 당시에 이때 주가가 한창 상승하고 있을 때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분이 들어왔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연금도 계속 공급을 수급을 지분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죠. 해상풍력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멘스 감회사하고 부품 공장을 건설을 한다고 했어요. 사실상 지멘스 감회사 아니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둘 중에 하나로 풍력 부품 수주가 들어간다고 보는 건데 둘이 이제 동맹을 맺어버리니까 이 연내 사용화를 마쳐 국내에서만 100조 원 규모로 형성될 해상풍력 발전기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 사실상 지멘스 감회사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사였죠. 창원에다가 13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공장을 구축한다. 자, 국내 해상 풍력 시장 확대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번 협약으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서만 100조 원 규모로 형성될 해상 풍력 발전기 시장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2040년도까지 14기가와트급 규모의 해상 풍력 설비를 구축하고 지금 국내에 도입된 풍력 단지는 해상 기준 0.1기가와트밖에 되지가 않는다. 5년간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가 추가로 조성돼야 되는데 1기가와트 단지 건설에 최대 7조 원이 필요해 정부 계획대로 해상 풍력 설비를 갖추려면 100조 원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지멘스 감회사가 이 100조 원 규모의 해상 풍력 시장에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정리하자면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들려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도 가스터빈도 그리고 원전 주기기도 체코 원전도 사실상 따놓은 거니까. 그리고 유럽 시장에 원전을 한수원이 포기한다 그래서 철수한다고 해서 이게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수주를 받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이기도 하니까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하죠. 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와 주고 있고 국민연금도 계속 수급을 순매수를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최근 들어서는 살짝 매도하는 그런 수급이 좀 있긴 했었지만 뭐 그래도 다시 들어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최근 순매수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예상 움직임들, 주가가 어떤 흐름대로 진행이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무료로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료로 드리는 검색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은 검색식을 계속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드리고 있을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검색식이냐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꾸준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 상태 중에서 이 바닥에서 뚫고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면 이 종목을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검색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건데, 자, 한 종목만 볼게요. 11월 6일, 12월 6일, 파미셀 이렇게 검색이 됐죠. 뭐 써니전자 코나이 3개월 내에 60%, 70%, 120%, 49%, 뭐 GNC 에너지도 66%, 보강산업도 54%, 뭐 이런 식으로 3개월 내에 이렇게 최고 수익률이 나와주는 걸 보면은 단기적으로도 괜찮은데 뭐 장기적일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바닥에서 돌파해 줄 때 이게 5일이고 6일이잖아요. 12월 6일에 여기 12월 6일에 고가가 5,250원이었죠. 5,250원. 이날입니다. 이날. 12월 6일 이날 바닥에서 바로 뚫고 올라올 때 여기에서 검색이 되는 조건 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쭉 장기적이라고 보기에도 그런 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추출해 내는 거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거라서, 써니전자도 12월 4일에 나왔잖아요. 12월 4일 이날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70%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이날 12월 4일에 검색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12월 4일에 이날 바로 이제 검색이 된 거니까 써니전자랑 코나아이도 60% 70% 각각 7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파미셀도 여기서는 이제 120%로 나와 있는데 조금 높게 잡고 이렇게 보더라도 140% 정도 가량이 상승했죠. 3개월이 지나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한 거는 포함이 안 됐겠죠. 3개월 내에 최고 수익률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한 조건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검색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분석하더라도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분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신청해 주신 분들 제가 틈틈이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거의 한 일주일 모아놨다가 한 번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일주일 모아놨다가 한 번에 보내드리고, 이렇게 메일로 제가 드리는 게 대용량 첨부 파일이 하나 들어가 있죠. 대용량으로 영상을 드리는 거라서 검색식 설정식 이렇게 나와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가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게 대용량입니다. 대용량 영상을 드리려면 제가 이메일을 알아야 돼요.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신청만 하시면 되시고,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설명 확인해 보시면서 문자로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다 한 분 한 분께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한데 61선 그렇게 시장이 좀 충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살짝 이탈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자, 이렇게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바로 이제 25,000원 부근들까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61선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애초부터 한 25,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61선이 올라올 때까지 좀 버텨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갑자기 뭐 3% 코스피가 3% 정도 떨어졌어요. 이날은 진짜 충격적인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 시장 자체도 한 2,500 포인트 수준까지는, 2,550 포인트 수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또 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때처럼 갭 하락 딱 나온 다음에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 갭 하락 나온 다음에 회복하는 모습들,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면 한 25,000원 회복하는 거는 쉽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이 상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까. 우리가 대응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25,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럼 23,000원 당분간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향성 탐색을 좀 해갈 것으로 보이는 게 시나리오 1번이고 25,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21선하고 61선 크로스가 되죠. 이 크로스가 되는 이 지점에서 주가가 뚫고 올라가면서 여기 이 지점 지지를 받아주면은 다시 27,000원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의 행보 이게 시나리오 1번. 체코 원전 수주가 4월이랑 5월 달쯤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SMR도 그렇고 가스터빈 다양한 요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을 염두는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응을 잡아야 되느냐. 저는 제 스타일 자체가 저는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라서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주종을 받고 난 다음에 이때 반등이 확인되면 이때보다는 이때 대응을 좀 잡아가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타점은 행보를 하면은 방향성 탐색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시나리오 1번. 그리고 돌파를 하면은 이 지지 구간들에서 60일선 올라오고 21선 크로스되는 이 데드 크로스가 오히려 주가가 위에 있으면 이게 지지 구간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 27,000원 부분들을 돌파 시도가 나오는지 이때가 저는 뭐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2번. 1번하고 2번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톡방 운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협업사인 보네스트 투자자문은 제도권 금융회사입니다.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종목들도 나눠드리고 있는데 종목도 수익률이 지금 괜찮은 상태예요. 매일매일 추천주도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모티브 링크 있죠. 이렇게 수익을 소통하면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종목들 받아가시고 그리고 리포트가 또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 종목들도 이렇게 목표가하고 어떤 종목인지 다 안내 드리는 자료들을 주간으로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주간 리포트도 이렇게 받아가시면 됩니다.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신청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검색식만 원한다, 뭐 검색식을 원한다 하시면 이메일을 알려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카톡방만 원한다 하시면은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협업사 보넥스트 투자자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